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아파트값이 치솟고 반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바람에 예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수해 원인이 4개월이 지나도록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특위는 수해 원인에 대해 1차와 2차 모두 익산시와 업체의 과실이라며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내부적으로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에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아쉬세븐이 1조 원이 넘는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의 이자 5%를 준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드러난 피해가 240여 명에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왕궁 지역에 남아있는 돼지 3만여 마리를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축사가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상 회복을 앞두고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2명으로 어제보다 686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930명, 해외 유입 22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79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3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군산과 완주 8명, 익산 7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4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3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동 수해특위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수해 원인에 대해 1차와 2차 모두 시와 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인재라고 결론지었는데요. 반면 익산시는 내부적으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며 진상규명에는 큰 진전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원인에 대한 시의회 특위의 결과 보고서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의 비피해 자료를 종합했을 때 더 큰 폭우에도 중앙동 일대가 침수된 적이 없었다며 두 차례의 수해 모두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해의 책임 소재에 대해 공사업체와 익산시의 책임 비율이 9대 1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가 한 90%는 되고 시에서 감리로는 한 10% 정도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익산시 관련 부서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의 한 관련 부서는 시와 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자체 같은 경우는 영주물 관리하자 책임에 의해서 국가유산법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영은 없어요.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기가 1차 피해가 난 다음에 2차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하지만 또 다른 부서는 1차 수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차는 원인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차 때는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딱 결정적인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1차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잖아요. 추정 물증, 힘증만 있잖아요. 의회 특위에서 말하는 그 힘증만 있지. 오는 11월 2일 활동이 끝나는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들은 1차 수해 원인에 대한 전문 용역 없이 수해 원인을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해봐야지. 원인 규명을 하려면 정량적으로 해야지. 익산시는 수해 원인 규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수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수해 원인 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놓여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그린 수소 산업 육성에 3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 산업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25개 세부 과제에 3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수소 생산량의 10%인 연간 1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과 유통, 공급하는 산업 벨트를 육성합니다. 또 수소 상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 도내 주력 산업과 수소를 결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차 2만 대, 수소 충전소 50곳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기반이 구축되면 40개 기업을 유치해 3만 명의 고용과 5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해수청은 자체 용역을 통해 B씨가 매우 양호한 2.58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 선정 심사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 불투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4,280여 원을 투입해 군산항 서측 호안 일대에 3,100여만 세제곱미터의 투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선 산업에 큰 공을 들였지만 군산 조선소 재가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19년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임기 말에 이른 지금까지 재가동은 불투명합니다. 지역 정치권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비응항 확장 개발 등 7개 사업에 필요한 726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오늘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당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신영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당 운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비응항 확장 개발, 군산항 항로 준설 사업,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군산 철길숲 조성 사업 등 총 7건에 726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청 후관동 건물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역사문화재과와 119 안전센터 등이 있던 후관동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신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되며 조달청은 신동아 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는 9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 아파트 값이 치솟더니 이제는 반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A아파트.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의 매매가는 2억 7,800만 원. 하지만 지난달 매매가는 3억 9,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지난해 5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의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하지만 1년 후에는 4억 2,6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보면 익산 지역 아파트는 최근 1년 새 많게는 43%까지 급등했습니다. 익산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가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외지 투자자들이 익산에 몰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한 이후 익산은 아파트 거래가 계속 늘더니 지난 8월에만 1,056건이 거래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 값이 투자자들이 올려요. 특히 익산에서는 전세금과 함께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반전세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수익이 더욱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전세라는 의미가 월세를 조금 그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익산시는 송악동, 천년, 특별 공급 아파트 등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아파트 입주가 절실한 예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건데 그 대출 이자 갚는 것도 참 큰 건데 여기다가 또 반전세로 또 들어가면은 가파르게 올라버린 아파트값. 더욱이 전세는 찾아보기 어렵고 반전세 물량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KTX 익산역이 전북 거점역으로 거듭나려면 대중교통 연계 환승 체계와 물류기지 유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2021 익산시 철도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계 환승 체계 설계 수요와 비교했을 때 이용 수요가 100%를 초과한다며 증축이 제한됐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역의 편의성과 발전 방향,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에 따른 철도 연계 물류 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익산의 제빵용 밀 신품종 재배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신품종은 황금알로 단백질 함량이 14%여서 강력분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알 품종은 제빵용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밀 재본 시장은 2조 원 규모지만 우리 밀의 자급률은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익산시는 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 농가의 황금알 품종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승마레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승마체험 등 콘텐츠 조성과 함께 올해 안에 공공승마장을 완공해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아쉬세븐이 1조 원이 넘는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의 5%를 준다는 말에 속아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했는데요. 군산에서는 드러난 피해자만 240여 명, 피해 금액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화장품 위탁 판매 업체인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 4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준다는 말에 5천만 원이 넘게 투자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만에 이자만 160여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입금되는 이자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금도 커졌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월 마케팅해서 들어가고 또 5개월째 원금이 나오고 원금이 나오면 이자가 나오는구나 이제 더욱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 회사는 투자금 외에도 상장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주식까지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자가 끊기고 원금마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전국에 5천여 명,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의혹의 소가 군산의 한 지점에서는 240명이 투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른 지점까지 합치면 4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 드러난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이 2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회사 우선 주식을 강매하다시피 해서 그 금액까지 하면 3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퇴직금부터 대출, 심지어 일가족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 많고 퇴직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자분은 아파트 청소하시면서 그쪽 돈 모아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도 많죠. 피해자들은 본사 대표와 지점본부장 1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7분쯤 군산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69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경계선 위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1톤 트럭은 다른 차와 충돌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A씨가 평소 지병으로 약을 먹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새만금 남북도로 309 교량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2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익산 IC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5분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익산 IC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금마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4분쯤 금마면 서고도리 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이 가운데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조대에 의해 운전자인 27살 유모 씨는 구조됐지만 소방서 추산 85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됐던 40대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40대 A씨를 필리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필리핀에 콜센터를 차린 뒤 수백 명으로부터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팀장, 부장, 상담사, 국내 인출책 등으로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뒤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3만여 마리의 돼지를 매입하기 위해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263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또 인근 하코마을에 남아있는 2만여 마리의 돼지도 모두 매입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축사가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지난 2011년부터 왕궁 특별관리지역 정비 사업이 시작돼 올해로 11년째 진행 중입니다. 2011년 당시 160여 개 축사에 돼지 14만여 마리를 사육했지만 올해 기준 62개 축사 5만여 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만금 수질과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왕궁 정착농원에 남아있는 3만여 마리의 돼지 매입 예산 2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하코마을 축사 매입을 위해 전북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코마을은 우석대와 완주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24개 축사 2만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은 일단 하코 한 2만 도 정도 남거든요. 그 사업은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할 예정이고, 물론 도비를 저희가 한 30% 정도 협조를 얻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0억 사업 중에 30% 사업을 도비로 진행을 하고 70%는 익산시가 협의해서. 하지만 일부 축사들은 여전히 폐업 보상을 요구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영업 보상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다섯농가 같은 경우는 폐업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폐업 보상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한테는 분노 처리비를 감면해서 내년 9월까지 모든 축사 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철거를 시작하겠다는 익산시. 10년 넘게 이어온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끝이 보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의 공공체육시설이 오늘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종합운동장 내 족구장, 배산 실내체육관 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웅포문화센터 실내체육관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은 경기 종목 인원의 1.5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산정된 인원 내에서 종목별 경기 인원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 날짜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도내 대상 업체는 모두 3만 3천 곳이며 군산과 익산의 식당과 카페는 74일간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각 시군에서 이뤄집니다. 군산 신흥도시숲 야경 경관이 조성됐습니다. 신흥도시숲은 지난 2004년 재위험지구 지정 후 도심공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블라드 조명 등을 통해 경사지형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도시숲과 함께 월명공원 수시탑 일대와 연결되는 야간 경관이 형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한 감사가 착수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5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A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원 비위 의혹이 접수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공범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투자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하지도 못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자 온라인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김제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와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쯤 김제시 백구면 학동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A씨가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승합차가 길을 잘못 들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프라임그룹과 주식회사 중해건설이 군산시에 교육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현철, 강삼규 대표이사는 군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며 장학금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임그룹과 중해건설은 주택건설업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제63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영래, 피선미, 최세현, 김채연 선수가 쿼드러플 스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혜정, 최세현 선수가 더블 스컬에서 1위를, 싱글 스컬에서는 김소영 선수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정혜정, 최세현, 김소현 선수는 지난 조정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된 바 있습니다. 익산 국화분재경진대회 대상에 박용우 씨가, 최우수상에 김성남 씨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화연구분재연구회원들이 재배해 출품한 200여 점 가운데 박용우 씨의 목부 오간작과 하수형, 석부작 등 5점이 뿌리 생육과 개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경수, 정희수 씨 등 8명이 우수상,
김명주 씨 등 3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익산 왕곡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커피와 닭, 마스크 등 가공품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사막동 통장협의회와 새마을분여회가 관내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6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